인간이 몇 세까지 사나요? 인간의 수명은 120세인데 우리 미래가 이 미래 전문가들에 의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수명 연장입니다. 그다음 삶의 수명이 연장되니까 삶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일의 세계도 여러분 이미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많이 인식하셨겠지만 일의 세계도 엄청 바뀝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쨌든 재활복지 전시회인데 이제 좀 노년과 관련된 문제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년을 맞이 다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주제를 100세 시대와 우리들의 준비로 잡았습니다. 네. 자, 먼저 세미나 목표하고 배경입니다. 세미나 목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언가 우리 앞이 불투명하죠. 다리가 잘 안 보이죠. 저건 미국의 이제 금문교입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인데 제가 이제 저기 코치 교육을 가가지고 어느 날 마지막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가만히 금문교 쪽을 보니까 아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라이프 디자인은 결국은 저기에 있는 그 안개를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것이다. 오늘 세미나 목표는 여러분도 이제 100세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걸 조금 그런 불투명한 생각을 조금 걷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세미나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론 테크놀로지는 노년학 플러스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나 고령화에 대비한 기술을 의미하고요. 유사어는 실버 테크, 에이징 테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버들을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 기술이나 서비스 확산인데요. 꼭 실버에 한정되지 않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율주행한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이동기기, 리트리버, 그다음 마이 아이 프로와 같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즉 어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우리 생각 같은 것, 손에 안 잡히는 것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면 여러분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데 우리 미래가 이 미래 전문가들에 의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이 생각부터 한번 간단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항상 미래 누구라도 희망 위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까지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삶의 일반적으로 가는 그 미래가 기본적인 미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명히 그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바라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진 미래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는 미래와 내가 바라는 미래인데 기본적인 미래와 바라는 미래를 합쳐보면 사실 가능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면 이루어진다 해서 저걸 합하면 가능한 미래고요. 하나 더 좋건 나쁘건 간에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돌발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미래는 그냥 가는 미래, 내가 바라는 미래, 그 두 가지를 합하면 가능한 미래,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돌발적인 미래가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단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바라는 미래까지 다 있는데 이 바라는 미래가 합쳐서 이게 가능한 미래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실 듯해요. 돌발적인 미래는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씩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이제 수명 연장과 또 노년학, 제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세 가지를 잡아봤어요. 수명 연장입니다. 그다음 삶의 수명이 연장되니까 삶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일의 세계도 여러분 이미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많이 인식하셨겠지만 일의 세계도 엄청 바뀝니다. 전통적으로
정규직이 사라지고 혼자 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몇 세까지 사나요? 제가 주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100세 사는구나. 이거는 기본이고요. 본래 그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인간의 수명은 120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걷어내가 한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 동의보감에서 도준이가 한 118년, 그 다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한 25번 빠집니다. 여성분들은 머리카락 되게 신경 쓰시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빠져서 곱하기 25 하면 125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오래됐지만 프랑스의 생물학자가 동물의 수명은 성장기간이 6배다 해서 우리 인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성장기간이 곱하기 6하면 120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 120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냐? 그런 의문이 나오죠. 예, 의학품이나 환경이나 못 먹고 습생이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의학이나 기술 발전으로 해서 현재 이제 120세로 가고 있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이제 연장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뭐 작년인가 한 83세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그런데 60년대의 평균 수명은 55세였습니다. 참고해 주시오. 그런데 유엔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법에 따라서 뭐 노인 이런 정의가 되게 다르고요. 뭐 노년, 준고령자, 고령자 이런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0세부터 그냥 준고령자로 지금 어디 고령자 고용법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실제로 노인은 80이 넘어야 된다. 노년.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청년이실 듯 한데요. 청년, 거의 청년. 중년이 한 79세, 노자가 들어가는 것은 80세부터다 하고 유엔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젊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로 그 노인과 관련된 학회나 이런 데서 자기 나이에 0.7 혹은 또 0.8을 곱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0세에 0.7을 곱하면 현재 60세는 6, 7이 42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젊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이제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또 55세나 60세 되신 분들은 진짜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살아오면서 나도 한 55세 60세 되면 은퇴해서 있다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 나이에 다가오니까 말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이전에 3단계 삶은 뭐 교육 한 20몇 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한 30년 하다가 은퇴해서 쉬다가 돌아가시는 3단계 삶이었는데 앞으로의 삶은 다단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교육과 일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은퇴해서 조금 쉬다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까 제가 120세라고 인간 수명이 120세라고 했는데 120세를 넘어서 150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하면 내 삶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에게 강요를 많이 했죠.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때 이제 부모님 때 오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삶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약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3단계 삶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3단계라고 했는데 학교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노년기에 여가를 즐기고 돌아갔던 삶이 전형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데요. 이게 3단계 삶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약간 바꿔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일단 학교 교육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의 직업 세계로 나오죠. 사람에 따라서 이걸 몇 번, 여러 번 하게 되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나의 분기점이라는 걸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이때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내일을 찾는, 그런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15번 이상, 25번 이상 직업을 바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직업을 한 번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 일이 몇 번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서 일로 가려면 계속 또 전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플러스 일이 계속되는 삶을 살 것이다. 언제까지? 거의 80세까지. 자, 그래서 왜 80세냐? 또 제가 뭐 80세라고 강조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의 린다 그레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지껏 80년 살고 60세까지 일했다면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앞으로 되게 강조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 한 분만의 80세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몇 년 전에 나온 김영석 교수님의 책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80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은 80세입니다. 자, 이제 일의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산업혁명 이전, 그 다음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지금 이 끝자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AI 시대다, 뭐 정보과학혁명 시대다, 이 끝자락에 있고,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이전에는 자급자족하던 일거리, 즉 어떤 경험이나 활동을 가지는 온전한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의 시대를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공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무업부 보수 다 오세요. 일하세요. 네, 뭐 먹고 삽니까? 하니까 봉급을 줄게요. 그걸로 사 먹으세요. 이런 시대로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제 이 시대도 끝나고 2030년 정도에 가서 1인 자급자족 시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또 자급자족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3D 프린터나 개인이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나 집합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현 시점 요 정도인데요. 최근에 코비드-19이 이 시대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메이크인 시대에서 박영수 저자가 저 말씀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2030년이 되면 어떤 온전한 일자리가 아닌 그냥 계약직이다, 프리랜서다, 뭐 임시직이다 하는 이런 일거리의 시대로 넘어가서 개인이 일하는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의 세계가 약간 바뀌는 개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다시 한번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정규직이고 여기가 일자리가 있죠. 이 반대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업이 있는데 중간에 계약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의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엔진이 어찌 보면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일이 오는 거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유연성, 자율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이 어디엔가 당신의 천직이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죠. 또 여기서 필요로 하면 뭐 정규직 또 아니면 뭐 프리랜서 혼자 이런 식으로 이 선상 어딘가에 당신이 천직이 있다. 내 선은 이 중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2007년도에 제1차 뭔가 작년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2007년부터 11년, 그리고 2012년도에 2차 계획, 2016년도가 17년도 초에 3차, 지금 4차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아마 나올 겁니다. 4차 작년과 관련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계획이 4차 계획이 나오기 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매뉴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퇴직 전에 교육을 시켜라. 어떤 기업들, 1000인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퇴직, 정년퇴직이나 중간에 나오는 희망퇴직자를 교육시키라는 그 개념이 담긴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대 영역을 자기 개발을 빼면 이 다른 7개는 보통 7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주거 빼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직업, 자기개발, 사회참여봉사, 여가, 주거, 가족, 건강, 재무를 해서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 문제를 다루세요 하는데 크게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생애 설계에서는 요걸 전부 다 하는구나.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7개를 다를 생애 설계의 개념으로 언제 40세, 60세, 60세, 80세, 적어도 80세 이상까지도 진로 설계, 전체적인 생애 설계를 해라. 그러면 여기도 80세로 끊어놨죠. 대체로. 80세까지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상. 그 다음에 60세 넘어와서도 이런 거를 서비스에서 적어도 80세까지 일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보통 재취업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고 실제 이 개념은 2016년도 10월경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2016년 10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생애 설계에 기반한 일과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의한 노후준비지원법인데 2015년도에 아마 나온 법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 4개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과 교육과 상담을 합니다 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뭐 여기 좀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오래 살고 삶의 구조가 바뀌었고 일의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부 정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100세 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 준비를 뭐 제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해봅시다 하고 만들어봤습니다. 다른 것도 좀 참조하고요. 준비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곡선 많이 보셨죠? 키블러로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키블러로서의 그 상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 변화관리나 재취업 쪽이나 전직 쪽에서 변화관리 곡선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언가 끝났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실직 상태가 됐는데 충격이 오고 부정분노하고 어쩌지 걱정하다가 우울에 빠졌다가 이 시기를 거치면 어느 날 약간 해방되면서 자기의 사실을 수용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버립니다. 이게 이제 상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브리지스의 또 변화관리 곡선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전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면서 새살이 차옵니다. 새살이 차오면서 나중에는 이전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새살이 차는, 즉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버려야 새 것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로서의 곡선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만일에 충격이나 부정이나 분노, 걱정, 우울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개인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길거나 짧지 그게 오는 게 당연하다. 그걸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형태로 그냥 그 시기를 잘 넘어가라. 넘어가면 새살이 차면서 수용하고 또 행동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끝과 끝을 내야 시작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화시기가 이 중간점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조금은 제가 제 취업이나 전직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프로세스 개념으로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내가 일을 하건 삶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건 간에 처음에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무언가 희망 위치로 가려갈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갈 거야? 여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차이를 그러면서 약간의 뚜렷한 목표가 나올 겁니다. 목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에는 뭐가 따라오죠? 시간 계획이 따라옵니다. 그럼 시간을 짰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저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부터 척결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구분함은 제가 조금 학생에서 집어넣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게 없다. 반드시 여러 번의 실패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 반드시 겪는다. 네.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데는 위치 파악, 차의 측정, 해결 방안 모색, 단기, 중기, 장기, 시간 관리, 우선순위, 실행, 작은 실패 연습입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취업, 전직, 생애 설계, 또 무언가 개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해당되는 프로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 연속에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생각하는데 미안합니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라이프 디자인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깨어야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은 없다. 계속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 삶에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로세스의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9번입니다. 실패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생애설계의 개념이 그겁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게 생애설계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워라벨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잘못된 용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너무 굳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는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전부 다 워라벨을 하니까요. 근데 저 워라벨 용어는 원래 틀린 용어죠. 왜요? 저 역사를 보면 1970년도에 영국의 워킹맘 협회에서 워라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들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야, 이거 밸런스 해야 되겠어 해서 워라벨 개념이 처음 나왔고 그게 전파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저 개념이 틀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과 삶을 분리해서 균형을 잡는 개념이 맞습니까? 앞으로 더욱 혼자서 일하는 시대에 갈 때는 더욱 저 개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뭐라 합니다. 일과 삶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왜 이게 잘못됐냐 하면 모든 사람의 개념이 1, 50, 균형이라는 개념이 1, 50, 3, 50에서 딱 맞춰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 때문에 뭐가 오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 그런가요? 분명히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워라밸이라는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예요. 아니다. 바꾸자. 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게 50대 50이냐. 이 수적인 개념으로 다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월화 왔다가 궁극적으로는 월화인입니다. 일과 삶을 왜 구분해? 똑같은 이야기야.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자, 80년 일해야 되고요. 우리가 저 개념에 못 들어가는 게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꼭 직업, 일하는 빡빡하게 9 to 6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일은 이런 것도 일이고 노는 것도 일이고 잠자는 것도 일이고 무언가 일의 개념으로 직업의 개념이 아닌 일의 개념으로 가야 비로소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 개념은 조금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3 속의 1 속의 3. 3과 1은 같은 거야. 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의 변화를 적은 진짜 몇십 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일과 삶은 다른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일이죠. 또 일은 대부분이 삶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구분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애설계를 한 6년 정도 계속 스터디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일하면 부담스럽게 일하면 이 부담이 따와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일이야? 아니다. 일의 개념은 모든 게 일이다. 모든 게 일인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는 것도 일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일입니다. 그게 삶이죠 그냥. 그러니까 일과 삶은 같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저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애설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특히 재무 전문가분들이 이제 돈 문제를 되게 다루죠. 그래서 재테크 하면 전부 다 졸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전부 다 수강생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런 재테크 개념을 가르쳐야 해? 생각은 이제 달리 해야 된다. 100세 시대. 이전에 돈 모으고 하는 그래서 개념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공유하면 됩니다. 내가 큰 아파트가 없고 내 집안에 화분 갖다 놓을 이유 없고 내 집안에 커피 머신 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라. 나는 가서 커피 마시고 공원 있으면 거기 앉아가면 되고 화원 있으면 거기 가면 내 화원이고 이 공유 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소유나 미니멀 라이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법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소유 개념을 아무것도 안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던데 그 더 뒤져보면 무소유의 개념은 최소한의 소유입니다. 최소한의 소유. 그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워라인이다. 워크 앤 라이프를 자꾸 구분하지 말자. 구분하는 자체에서 스트레스 쌓여서 일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생애 설계, 라이프 디자인, 라이프의 커리어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아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 영역을 중심으로 했죠. 근데 서울시에 있는 50 플러스 재단 같은 데서는 또 7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빨간 걸로 해놓은 게 7대 영역이에요. 기타, 커뮤니티, 학습, 정서, 자기개발, 주거 이런 것도 이제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조금 지금은 주거를 전부 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쓰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올 거예요. 아직 시기가 좀 멀었는데 주거 문제가 들어올 건데 어쨌든 현재 한 7대 영역을 다루는데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뒤에 제가 설명드릴 무언가 내 삶을 측정을 해가지고 목표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아, 나 이거 모자라네. 나 뭐가 모자라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목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줄이거나 뭔가 늘리는 목표가 나올 건데 그게 여러 개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계획 잡을 때 내년에는 무언가 하나만 딱 해야지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까? 아닐 거예요. 적어도 한 5개, 10개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때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뭐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지? 그거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뭐라죠? 그거 하고 2번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도 만일에 내가 이 7대 영역에 뭔가 측정을 해보니까 뒤에서 할 겁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많이 나왔어. 그래.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지? 그거 해라. 그거부터 해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건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똑같은 양입니다. 이게 리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쫙 당기면요. 다른 영역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생기죠. 재무, 오케이. 일을 하면 누가 좋아하죠? 돈 벌어오니까 가족이 좋아합니다. 가족 오케이. 일을 하면 돈이 좀 생기기 때문에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직원이 다 있어요. 관계하기 때문에 내가 또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면서 이건 한번 뭔가 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뭐지? 그걸 탁 잡아서 쫙 당기면 이것처럼 하나를 잡아서 당기는데 줄줄줄줄 고구마 줄거리처럼 해결이 되어서 딸려 나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이 휠은 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참 휠이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해외에서도 이거 많이 쓰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전문 업체에서 좀 쓰기도 하는데 제 개념으로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휠은 내 삶의 핵심이고 내 삶의 핵심, 축소판, 무언가 측정하는 도구이고 나한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 휠을 간단히 해보면 측정이 용이하고 측정 내용을 한 장에서 한눈에 다 봅니다. 세 번째,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건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휠입니다. 이 휠은요, 제가 여기서 지금 생애 설계에 관련된 휠이지만 재무 휠도 있고 가족 휠도 있고 여가 휠도 있고 주거 휠도 있고 이렇게 제가 다 발전시켜 놨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 점수를 현 상황 점수를 주고 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삶이고요. 이게 이제 삶의 7대 영역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희망사항을 또 찍어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한눈에 바로 보이죠? 측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표들이 되는 거죠. 이 차이. 내가 뭐 하지, 목표.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와, 할 거 되게 많네. 할 거 되게 많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뭐지? 하나를 탁 잡아서 이놈을 쭉 당기면 다른 게 줄줄줄 해결되는 게 생애설계 영역들의 그 관계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80세까지 제 초입에서 제가 80세까지 일하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지금도 일하기 힘든데 나보고 80세까지 일하라고. 와, 무슨 이야기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간에 선이 하나 있어요.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준용해서 쓰는데요. 언제까지 열심히 80세까지 일하는데 힘들겠네. 그러면 이 분기점이 있는데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어느 선이 있고 이 선을 넘어서면 이제 진짜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것, 의미를 찾았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자. 말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는 나를 찾아가자. 이제 진짜. 사실은 인생 일막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죠. 그렇게 죽을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지. 100세까지 사니까. 이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 그래서 그때 의미를 찾자는 건데 만일에 이걸 하고 나시고 난 뒤에는 부부는 사전에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이제 좀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 합의된 내용을 자녀와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이 분기점이 왜 여기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 부양, 자녀 교육 등 이런 의무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녀가 나오는 거죠. 측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막내를 기준으로 요새는 또 뭐 그냥 거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막내를 기준으로 그 아이를 대학까지 책임질 건가, 졸업까지 책임질 건가, 취업까지 책임질 건가, 결혼까지 책임질 건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따져야 됩니까? 우리 너무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돈 많은 분들은 자녀에게 다 해주면 되죠. 그게 부모 욕심은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약간 다른 게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자녀한테도 더 좋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분은 졸업할 때까지 책임질 거야. 두 번째 아이가 2024년도 무스맨 모양입니다. 군대 2년 포함해서 2024년도에 졸업하네. 이때까지 나는 책임지고 말아. 이게 2024년 내 나이가 58세고 자녀 나이 26세 되면 나는 저 분기점을 넘어서는 거야. 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계산만큼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걸 현장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 파트나 뭐 직업상담 또 생애설계 파트에서 오신 분 40, 50대, 60대는 보통 이 시점을 보통 넘어선 분이 많아요. 40, 50대 분들하고 반드시 이 대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 오래 사니 이 점을 반드시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도 꼭 한번 자기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실행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하려 하다가 이거 아니야. 있는 거 다 내놓자.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약간의 자각을 약간 이제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0세 시대 생애설계나 삶을 준비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각. 그래서 먼저 자각합시다 이겁니다. 실행 방법은. 그 다음에 행합시다. 자행합시다. 내가 느낀 거를 자행합시다. 2단계에서 잘 안 되죠. 자각, 자행. 그 다음에 자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뭔가 행하고 되면 반드시 뭔가 피드백이나 자기 피드백 같은 게 나오죠. 자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덕이 생긴다. 자덕. 그래서 자각, 자행, 자성, 자덕 순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경영에서 다루는 건데요. 찰스 앤드 시그모이드 곡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별 그거 없이 이 S자 곡선, 시그모이드를 S자 곡선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성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성기에 가서 너가 전성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잘 나가기 직전에 다시 다른 곡선을 그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러죠? 현실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현실이나 가족 부양이나 주변 인식이나 준비 부족 때문에 못하는 거죠. 실행을 못하죠. 그 다음에 또 겁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내가 떨어지면서 경제적 괴롭힘이나 뭐 막막함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내가 잘 전성기에 이르기 직전에 다시 다른 곡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한다. 아니면 전성기에 올라가면 꺾어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 곡선 역시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되기 때문에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지금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나는 지금 내 전성기에서 나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곡선을 다르게 그어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 조금 더 있으면 꺾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저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네 할 때 반드시 엉뚱한 다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올라가서 이게 주가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해놓은 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선을 계속 그어야 된다. 혹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나가게 되면 권리금 받고 점포 남에게 넘기는 거 또 넘기고 자기는 다른 장사하는 거 이런 거 보였습니까? 그분들이 S곡선 타는 분들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 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달란다. 그 직전에 다른 준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실행방법론인데 이건 제 취업이나 전직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사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 있죠? 머리, 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품까지 해서 머리품, 발품, 사람품, 마음품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걸 집행하든지 간에 반드시 정보 수집하고 머리품으로 그 다음 수집된 정보를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두 개를 뭉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 아이고 내가 이게 다 모르겠네. 전문가를 좀 만나야겠네. 그럼 전문가를 만나러 가요. 사람품.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감사하다는 마음품까지 팔아야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 만나고 끝나는 사람 많죠. 복 받지 못합니다. 감사하기까지 해야 완성되는 거다 해서 사품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실행 방법론인데요. 저는 뭐 강의를 여기저기 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실행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방법론입니다. 사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다 있죠? 머리, 발, 사람, 마음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으로 오드리 헵번을 좀 모시고 왔는데요. 자, 오드리 헵번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면 물론 혼자 이기적으로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이기적으로 살면서 필요에 따라 모여 끝나면 해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쳐모여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 남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입술, 사랑스러운 눈, 날씬한 몸매, 아름다운 머릿결, 균형 잡은 구름거리, 그 다음에 너에게 손이 왜 두 개야? 하나는 너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 손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혼자 일한다고 하지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다 협업해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